이 집은 뉴저지에서 학군 좋은 동네에 있는 낡은 집입니다. 처음 지어진 연도가 1857년이니 지금 165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여기저기 고쳐왔겠지만 뼈대는 165년 된 집이죠.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은 모든 마감재, 플러밍, 전기 등이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 집이 이렇게 된 이유는 파이프 하나가 벽 속에서 누수가 되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고 고친다고 벽을 뜯었는데 그 안에서 성면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는데 오너분이 다른 컨트랙터에게 그 사실을 듣고 보험회사에 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어 성면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면은 간단히 말하면 돌에서 뽑아낸 섬유인데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좋고 가격이 싸서 건설 자재와 산업 전반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면이 심각한 발암 물질인 것을 알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지금은 건축 자재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많은 곳에서 성면이 발견됩니다. 벽화 지붕의 단열재, 파이프를 감싸주는 단열재, 비닐로 만든 바닥 타일, 시멘트 제품, 플라스터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에 많이 쓰였었죠. 예전에는 그걸 불판으로 사용해 삼겹살도 많이 구워 먹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오래된 건물을 고치려 하다 보면 성면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데 성면은 전문팀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제거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 집은 그래서 성면이 제거되고 뼈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집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비용을 줘야 하는데 그 금액을 두고 오너와 보험회사 간에 내고도 있어야 했습니다. 오너분께서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에 돈을 보태어 집을 더 좋게 고치려고 하셨고 제게 디자인을 의뢰하셨습니다. 조닝을 검토해보니 더 크게 확장도 가능했으나 어느 크기 이상 빌림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빗물 처리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풋프린트를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집 왼쪽 썬룸 위로 방을 더 확장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너분께서 될 수 있으면 보험 무상금으로만 공사를 하시겠다 하셔서 기존 건물의 벽체를 그대로 쓰고 확장을 하지 않고 내부 레이아웃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의와 스터디를 통해 플랜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1층 도면입니다. 리빙룸, 패밀리룸, 키친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새로 계획한 1층에는 벽들을 없애고 주방을 크게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벽들을 없애는 대신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둥을 두고 빔을 넣어 2층을 지지해 줍니다. 기존 2층 도면입니다. 방이 4개가 있고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새로 계획한 2층에는 방을 하나 없애 마스터 베드룸을 크게 만들어 마스터 베스와 워킹 클라젯을 만들고 화장실을 하나 더 두기로 했습니다. 퍼밋용 도면을 작성하여 타운의 퍼밋을 받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 퍼밋이 나오기 전에 데모 퍼밋을 먼저 받아 데모부터 시작합니다. 메탈 사이딩을 뜯으니 안쪽에 예전의 나무 사이딩이 또 있습니다. 기존의 데크는 상태가 좋지 않아 다 뜯어버렸습니다. 지붕 아래에는 상태가 좋지 않고 곰팡이도 보입니다.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 요즘은 저런 현상을 막기 위해 베이퍼 베리어를 사용합니다. 내부에는 새 레이아웃에 맞춰 프레이밍을 했습니다. 벽을 없애고 필요한 곳에 비둥과 빔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센트럴 에어컨을 넣기 위해 덕트 작업도 하고 플러밍 배관도 합니다. 애틱에 에어컨을 넣어 주었습니다. 165년 된 나무도 다시 쓰였습니다. 지하실도 단열과 마감을 위해 프레이밍을 했습니다. 기존 사이딩을 뜯어낸 벽에는 베이퍼 베리어, 빌딩 랩을 씌웁니다. 안쪽의 습기는 내보내고 바깥의 습기는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문 주변과 코너 등에 트림을 먼저 설치하고 사이딩을 붙입니다. 사이딩은 제임스 하디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바닥 마감재로 레드 오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이미 다 깔았습니다. 전기 배선을 하고 있습니다. 새 창문도 끼웠습니다. 제가 그린 도면이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2층에도 필요한 곳에 새 비빔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기존 조이스터 아래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같은 높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이스트 행거를 사용해 연결하였습니다. 샤워가 들어갈 자리에 방수를 해놨네요. 뒷뜰에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는 장어도 있고 송어도 있습니다. 시냇물 주인은 대부분 플러드존인데 이 집은 땅이 좀 높아서 플러드존을 피했습니다. 집이 플러드존에 있는 경우 플러드 인슈런스도 사야 하고 집을 고치려 해도 DEP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추가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갔더니 그새 인슐레이션도 넣고 드라이얼도 덮고 몰딩도 해놨습니다. 페인트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나무도 새로 교체했고요. 이 층도 페인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도 다 붙였네요. 베니티와 변기, 욕조 등은 설치했고 픽스처들은 인스톨하는 중입니다. 클라짓 안쪽에 장도 만들어졌습니다. 에틱도 마감이 거의 되었고요. 캐비넷에 돌이 올라가 있고 백스플래시와 아울렛 커브까지 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도 붙였고 스위치도 설치했고 페인트도 되었습니다. 마룻바닥, 스테인과 바니쉬도 해놨습니다. 지하 세탁실입니다. 이제 집이 다 되어 이사 중이십니다. 지금까지 기초와 뼈대만 그대로 두고 외장과 내부를 고친 집을 보셨습니다. 집 앞 길까지 새로 깔았더니 깔끔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